시작은 돌이었다. 떼어지고 갈아 만든 석기를 지나 붓으로 기록된 시간은 찰나의 순간을 기록하는 카메라에 담겼고 이제 시간은 0과 1의 세계에서 분석된다. 시간을 기록하는 수단은 변화했지만 그 중심엔 사람이 있다. 시간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우리는 사학과다. (2023년) 현재 아주대학교 사학과에서는 4과목의 전공 필수 과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으로의 초대, 영문 사료 강독, 한문 사료 강독, 역사 융합 세미나입니다. 역사학의 초대를 통해 기본적인 역사학의 관심사를 공부하면서 사고력을 배양하게 됩니다. 영문 사료 강독과 한문 사료 강독은 구체적인 텍스트를 접하면서 진위를 파악하며 또한 그것을 남긴 이들의 참뜻이 무엇인지에 대해 헤아리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역사 융합 세미나의 경우는 최근 들어 전통적인 역사학뿐 아니라 디지털 역사학이라든가 또 각종 디지털화된 자료에 대한 정확한 정리와 이해 능력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학과에서 강조하는 꼼꼼하게 자료를 읽고 전후 맥락을 또 이해하고 원인과 결과를 연결시키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박물관 학예사, 역사 콘텐츠 기획과 제작자 그리고 역사 강의자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또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저희 아주대학 같은 경우에는 도구라고 하는 영역으로 특화되어진 박물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사학과의 교수님들도 박물관에 많이 관계를 하고 그리고 사학과 학생들도 박물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밑단계에는 저희 박물관 스포터즈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진짜 내가 박물관에서 일하고 싶은 생각들이 점점 굵굵 올라온다 그러면은 박물관에서 인턴 같은 것들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이거 가지고 계속 해볼래라고 생각한다면은 예비 학예 인력이나 아니면 뭐 교육사나 이런 일들을 하면서 경력도 쌓고 또 나름대로 뭐 수익도 가질 수 있고 그러면서 대학은 석사학위를 딸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도 갖춰져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출발이 한불대학이라는 곳에서 출발했습니다. 저희 학교가 유럽에 가장 커넥션이 강하기 때문에 유럽의 교환학생가기가 가장 쉽습니다. 그럼 가서 뭐 하냐? 놀고 오십시오. 뭐 특별히 공부하라는 거 하지 않습니다. 가서 놀고 오는데 놀고 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삶을 다양한 시선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물론 노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고 싶은 학생들은 또 크게 맞게 도와줍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을 입학하실 때 나는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도전 정신을 가지고 올 때 여러분들의 교육 프로그램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활동 프로그램들을 설계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과의 자랑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 계속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대학원 진학을 추천합니다. 우리 대학원에는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이 있는데요.
석사 과정에는 사학, 한국사, 디지털 역사학, 그리고 고고학 전공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 박사 과정에서는 좀 더 깊은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분야는 한국사와 디지털 역사학 영역으로 좁아지게 됩니다. 특히나 아주대학교 사학과에서는 디지털 역사학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새로운 방법론을 이용하여 역사,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를 하고 싶으시다면 아주대학교 사학과 대학원에 진학하시는 것이 매우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더구나 아주대학교 사학과의 경우는 전일제 학생에게 등록금 감면 혜택을 크게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싶으시다면 주저 말고 대학원 진학을 선택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아주대학교에서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장점 중 하나가 바로 파란 학기입니다. 파란 학기는 여러분이 스스로 원하는 과제를 설정하고 그 과제를 해결해가는 그리고 달성해가는 것을 통해 학점을 얻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아주대학교 사학과에서도 여러분의 선배들이 파란 학기를 통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왔는데요. 역사 관련한 책을 만든다거나 또는 전시회를 준비하거나 또는 역사에 대한 영상을 만들고 또는 박물관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드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여러분이 아주대학교에 오신다면 그리고 아주대학교에 계시다면 파란 학기를 꼭 한 번쯤 경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 아주대 사학과에는 다양한 여러 그 소학회들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 사학과의 전통적인 그 소학회는 역시 그 역사 기행반입니다. 그 우리 소학회 자체적인 답사도 그 매 학기 준비를 하고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 또 현재 그 우리 그 독독회 그 소학회도 있는데 학습 혹은 독서 활동을 통해 가지고 참여하는 학생들의 어떤 역량을 개발하고 이렇게 성장시키는 그러한 그 활동을 합니다. 답사는 우리 사학과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의실을 벗어나서 실제 어떤 문화 유적 그리고 유물 현장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답사는 1년에 2번 그냥 매 학기마다 진행이 되는데 대개 그 봄 학기에 진행되는 그 답사는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춘계 답사라고 할 수 있겠고 2학기에 진행되는 추계 답사의 경우 1박 2일로 진행을 합니다. 우리 과가 사학과가 몇 년 전부터 자체적으로 스터디 사업을 운영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그룹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주제를 선정한 후에 함께 모여서 그야말로 스터디를 하는 것입니다. 스터디 사업에 관한 여러 가지 주제는 참여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선정을 하면 됩니다. 네,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학생회는 크게 3가지 부분의 다른 활동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는 복지입니다. 과방을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시험 기간 동안 여러분께 힘을 보태고자 간식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과잠, 롱패딩 사업을 진행하여 여러분께 따스함을 선물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행사입니다. 1년에 2번밖에 진행하지 않는 사학과만의 행사라고 할 수 있는 답사를 진행하여 해당 지역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고 몸소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마지막은 학술입니다. 스터디 사업을 지원하여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에 도움을 드리며 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인문대학이란 학부 특성상 많이들 복수전공을 고민하십니다. 이때 복수전공 네트워크 사업을 통하여 앞선 고민을 겪었던 선배들과 여러분들 간의 커넥션을 통해 여러분들이 더 괜찮은 선택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회는 근본적으로 여러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대학 생활을 해 나아가실 때 더 좋고 더 괜찮은 환경 속에서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 역시 학생회의 또 다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저희 학생회는 여러분들 곁에서 여러분을 지지하는 하나의 토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학생회에 오신다면 첫 번째, 본인이 직접 일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주도성을 기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생들의 대표라는 특성상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을 대하는 법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을 밀리지 않고 미리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계획성도 기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어진 예산으로 학생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올바른 경제관념도 키우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다른 학생회 구성원들과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께서 학생회에 오신다면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자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역사기행반은 1991년에 사학과 소속으로 창설되어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매년 학과 구분 없이 국내 여러 군데를 답사다니며 친목도 쌓고 견문을 넓히는 그런 수학회입니다. 역사기행반의 주요 활동을 잠시 살펴보자면 친목을 가질 수 있는 피크닉과 홈커밍데이,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강화도 답사와 소규모 답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강화도 답사는 역사기행반이 준비하는 가장 큰 행사 중 하나로 강화도 일대를 돌아다니며 한반도의 고대부터 근현대의 역사까지 배울 수 있고 역사기행반 임원진들의 발표를 들으며 한반도 중심지 강화도를 돌이켜볼 수 있습니다. 소규모 답사는 답사지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학우와 사학과 학우들의 우정을 쌓을 수 있는 흔치 않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홈커밍데이는 다양한 학번의 선배님들과의 만찬 자리로 맛있는 것도 먹고 친구들과 이야기도 하고 선배님들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그러면서 따뜻한 연말을 마무리하는 행사입니다. 낭만을 찾아 떠나는 수학회, 역사기행반과 함께 하신다면 견문도 넓히고 친목도 쌓을 수 있는 그리고 잊지 못할 추억을 간직할 수 있을 거라 장담합니다. 아주대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니 사학과 수학회, 역사기행반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도 계시고 안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제목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혹은 정의란 무엇인가 등의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누군가가 결정해주는 것이 아닌 스스로의 행동으로 그 가치를 탐구해내고 발굴해내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훈련이 필요하겠죠. 가장 좋은 훈련법 중 하나는 자신의 언어를 글로써 정리하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에 있겠습니다. 하여 저희 모임은 그런 훈련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독독회는 도탑계 읽는 모임을 뜻합니다. 저희 모임은 1차원적으로 독서, 그러니까 책 읽기를 주요 콘텐츠로 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에 자신이 없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모임은 레포트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량이나 주제 면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그것을 말로만 풀어쓸 수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영화를 읽고 함께 비평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음악을 서로 앨범을 돌려 읽고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등 다양한 활동을 시도해볼 계획입니다. 비단 사학과 학생이 아니어도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사에 가서 다양한 사역지를 돌아보고 또 친구들 그리고 교수님들과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 서로 소통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답사를 구성하고 기획하는 과정에서 메인 역할을 맡는 건 당의 학생회가 그 역할을 다 하게 됐는데요. 사학과 학생들이 답사를 다니면서 어디를 방문을 하고 또 어느 곳에서 무엇을 배울지 그 모든 것을 학생회가 기획하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학술국에서는 보통 춘계학술고적답사에서는 전년도 신입생 그리고 추계학술고적답사에서는 당해년도 신입생 친구들이 주가 되어서 요록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 요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문하는 그 유적지를 학생들이 직접 그곳은 어떤 곳인지 그런 모든 정보들을 담아서 글을 쓰고 그 글을 한 군데로 모아서 책으로 만드는데요. 이 책을 답사를 갈 때 본인들이 쓴 책을 직접 들고 가서 그곳에서
많은 걸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학술국이 담당하고 있는 요록 역시 답사의 정말 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답사에 가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많은데요. 책으로만 보는 역사적 지식들을 직접 밖에 나가서 눈으로 보고 체험해보면 얻을 수 있는 지식의 양이 정말 배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느껴서 답사는 사학과의 꽃이기 때문에 사학과의 학생들이라면 답사를 꼭 참여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답사를 가면 일단 다양한 그 지역의 유적지들도 많이 가보고 또 박물관이나 그런 문화 유적지들도 많이 가보면서 배우는 것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동기들과 선배들과 교수님과 함께 술자리도 가지면서 게임도 하고 그러면서 재밌는 또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저희 학과는 봄, 가을 이렇게 2번 답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 춘계 답사는 3월에 봄에 진행이 되는 답사인데 2박 3일로 답사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추계 답사는 가을에 가는 답사로 1박 2일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박 3일을 가는 춘계 답사가 조금 더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곳을 더 많이 가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진짜 답사다운 답사 같은 느낌이었어서 저는 춘계 답사가 훨씬 더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네, 작년 춘계 답사 2023년 춘계 답사 때 정동진을 갔었었는데 그때 날이 굉장히 좋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이제 남자 학생들이 이제 옷을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정동진에 갑자기 입수를 했던 그런 일이 있었었는데 뭔가 진짜 1박 2일 찍는 느낌이었어서 굉장히 재밌었던 그런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2박 3일, 1박 2일 동안 함께 동기들과 선배들과 어울려져서 그렇게 같이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답사를 사실 새내기라면 더더욱 사실은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대학원 수업은 발제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난 학기의 경우 4시간 미리 정해진 역사 서적 및 고문서를 읽고 요약 및 본인의 생각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금성문, 일기, 실록 등 다양한 자료를 다루고 매 수업 때마다 본인이 미리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와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학부 때보다 더 심도 있게 전공 지식을 쌓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한문 스터디, 사료 스터디, 논문 스터디 등 수업 외에 다양한 스터디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스터디를 통해 개인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다양하게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시면 이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 학기 통상 2개의 수업을 듣게 되는데요. 학부 때보다 수업의 수가 적기 때문에 본인이 시간 분배만 잘 한다면 본인이 하고 싶은 공부를 심도 있게 해 나가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학원에서는 본인의 생각을 글로 정리한 것이 꽤 중요한데 수업 준비 과정부터 논문을 작성하기까지 글쓰기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글을 쓰는 연습이 숙달되면 본인이 공부함에 있어 더 용이하다고 생각됩니다. 무섭다거나 아니면 재미가 없다거나 아니면 과묵하거나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의외로.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학과에는 크게 3가지 세부 전공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제가 하고 있는 디지털 역사학 전공이에요. 그리고 2번째로 고고학 전공이 있고 3번째가 한국사 전공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중에서 뭘 선택하든 대학원에 진학할 때 가장 중요한 역량은 본인 관심 주제와 연구 주제, 거기에 대한 흥미와 열정과 끈기입니다. 저는 디지털 역사학 전공인데 그걸 중심으로 또 필요한 역량을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로 디지털 기술로 읽고 쓸 수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어떤 전문가가 준 코드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문 데이터에 어떻게 접목시키고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할 수 있는 단계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역량만 갖추면 된다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2번째로 한문 능력인데 동양사나 한국사를 연구할 때 그 사람들의 실상과 그 사회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남긴 글을 봐야 됩니다. 근데 그 글이 대부분 한자와 한문으로 써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온전히 이해하고 나름의 해석을 내리기 위해서는 한문 능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어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역사학, 넓게 보면 디지털 인문학은 외국에서 유입된 것이기 때문에 관련 서적과 논문들이 모두 영어로 되어 있어요.
따라서 그 기술과 그 이론을 완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전공 서적과 논문이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영어 능력이 가장 필요할 것도 같습니다. 역사 학도로서 자기의 전공 지식을 가지고 생활을 찾는다던가 아니면 저처럼 연구자의 길을 걷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꼭 한번 도전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현재를 통해 지나가버린 과거를 공부하고 곧 다가올 미래를 준비한다. 시간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우리는 사학과다.